항염증 음식으로 이름난 이 음식 10분 중 9분이 매일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버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부분을요, 약효가 가장 센 그 부분을 쓰레기통에 버린 채 맛없는 알맹이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아무리 챙겨 드셔도 정작 염증을 잡는 성분은 3%도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존스 호킨스를 비롯한 연구진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아주 살짝만 바꾸면 같은 음식이 흡수율이 20배까지 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을 버리면 안 되는지 5번째 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흡수율을 20배로 올리는 그 방법은 맨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나면 그동안 허드로 드신 세월이 아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먼저 한 가지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다른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식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약이 하는 일을 옆에서 거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들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병이 있으신 분은 새로운 음식을 크게 늘리기 전에 주치의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약속 하나만 지켜주시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손해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요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몸에 좋은 그 음식들의 약효를 매일 조용히 훔쳐가는 범인을 잡는 수사입니다.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지켜온 잘못된 손질법과 먹는 법입니다. 오늘 이 범인을 5번째 음식부터 차례로 현장에서 붙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은 음식으로 약효를 20배까지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방법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염증에 매달려야 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음식만 바꾸면 며칠 하다 그냥 흐지부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아주 오래된 소방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면역이라는 소방수입니다. 젊을 때 이 소방수는 참 유능했습니다. 어딘가 다치거나 세균이 들어오면 재빨리 달려가 불을 끄고 일이 끝나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염증입니다. 짧게 타올랐다가 깨끗하게 꺼지는 불, 이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불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소방수가 은퇴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60이 넘어가면 딱히 끌 불이 없는데도 소방수가 계속 물을 뿌리고 경보를 울립니다. 학자들은 이걸 두고 염증이 늙는다, 즉 염증 노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약한 불이 꺼지지 않고 하루 종일 몇 년 동안 은근하게 타는 상태입니다. 뜨겁지 않으니 본인은 잘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불이 10년, 20년 이어지면서 온몸의 장기를 조금씩 그을리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 만성염증이 한 가지 병만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관 안쪽 벽에 이 불이 붙으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결국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뇌 속 신경세포 주변에서 이 불이 계속 타면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가 하나둘 망가지면서 치매의 씨앗이 됩니다. 근육에 붙으면 근육이 야금야금 녹아내려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넘어지시게 됩니다. 췌장 주변에 붙으면 혈당 조절이 무너져 당뇨로 갑니다. 그러니까 치매, 심장병, 당뇨, 이 무서운 병들이 알고 보면 한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들인 셈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의학에서는 이 불의 세기를 재는 몇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터루킨 6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은 어려우니 그냥 우리 몸속에 불이 얼마나 붙었는지 알려주는 연기감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형 당뇨처럼 우리를 오래 괴롭히는 병들이 바로 이 연기감지기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곧 이 수치를 낮추면 여러 병을 한꺼번에 뒤로 물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딱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서 주먹을 몇 번 쥐었다 펴야 겨우 풀리시나요? 둘째, 특별히 다친 데도 없는데 무릎이나 어깨가 은근하게 쑤시고 저녁이면 더 아프시나요? 셋째, 잠은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까닭없이 축 처지시나요? 이 3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도 그 조용한 불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겁부터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 불은 비싼 약이 아니라 여러분 냉장고와 찬장에 이미 들어있는 흔한 음식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범인, 잘못된 먹는 법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손질하면 약효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범인은 모두 5곳의 현장에 숨어 있습니다. 5번째 현장은 올리브유입니다. 4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3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2번째는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현장에서 흡수율을 20배까지 끌어올리는 그 결정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우리 밥상에 이미 놓여있는 보너스 하나까지 덤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양 음식 5가지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5번째 현장부터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수사 현장. 5번째 음식은 올리브유입니다. 여기서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올리브유가 몸에 좋은 건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숨은 진짜 약효를 알고 나면 앞으로 올리브유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올리브유 안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낯설죠? 그냥 올리브의 매운 성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올리브유를 한 숟갈 삼키면 목 안쪽이 살짝 알싸하게 따끔거리는 느낌 받아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느낌을 내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올레오칸탈이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소염 진통제 이부프로펜과 똑같은 방식으로 몸속 염증 스위치를 누른다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2005년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콕스라고 부르는 염증 효소가 있는데 소염진통제가 바로 이 효소를 막아서 통증과 붓기를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올리브유의 올레오칸탈이 이 똑같은 콕스 효소를 같은 자리에서 막아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비슷한 방식이 아니라 똑같은 길목을 막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올리브유가 진통제를 대신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 올리브유를 하루 서너 큰술 드시면 이부프로펜 한 알에 10분의 1 정도 되는 소염 효과를 얻는 걸로 봅니다. 하나를 통째로 삼키는 것과는 다르죠. 하지만 진짜 힘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약은 아플 때 한 번 먹고 마는 거지만 이건 매일 조금씩 몇 주, 몇 달 동안 쌓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염증 표지 수치가 서서히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소방차가 아니라 애초에 불이 안 붙게 관리하는 방제 시스템인 셈입니다. 자, 이제 범인을 잡을 차례입니다. 열의 9분이 올리브유의 이 약효를 어디서 버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불 위에서입니다. 대부분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센 불에 지지고 볶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유를 연기가 날 정도로 뜨겁게 가열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올레오칸탈과 몸에 좋은 성분들이 열에 타서 사라져 버립니다. 약효가 담긴 부분을 우리 손으로 태워 없애는 거죠. 이게 5번째 현장의 범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올리브유는 불에 익히지 말고 다 된 음식 위에 마지막에 생으로 살짝 둘러 드시면 됩니다. 나물이나 샐러드, 데친 채소 위에 한 바퀴 뿌리는 겁니다. 따뜻한 밥에 조금 둘러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살 때는 병에 적힌 유통기한만 보지 마시고 언제 짜낸 기름인지 그 신선한 날짜를 함께 보십시오. 짜낸 지 오래되지 않은 기름일수록 이 약효 성분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울토마토와 함께 드셔보십시오. 토마토 속 붉은 성분과 올리브유의 매운 성분이 만나면 따로 먹을 때보다 염증을 잡는 힘이 더 세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몇 알에 올리브유를 살짝 버무려 드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는 배옥자님 66이십니다. 하루 종일 도마 앞에 서 계시다 보니 손목이며 무릎이 안 쑤신 데가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딱 하나만 바꾸셨습니다. 볶음에 쓰던 기름은 그대로 두고 저녁상에 데친 나물 위에 좋은 올리브유를 생으로 한 바퀴 두르기 시작하신 거죠. 2달쯤 지나니 아침에 손 펴는 게 한결 수월해지셨다고 하십니다. 대단한 걸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태워버리던 약효를 안 버리기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이제 네 번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흔히 오메가3이라고 하면 다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드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는 아주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세포가 염증에 예민해지기도 하고 둔해지기도 합니다. 기름진 튀김이나 가공식품에 많은 어떤 기름을 오래 드시면 이 세포막이 뻣뻣하고 예민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염증 신호를 팍팍 쏘아대는 겁니다. 반대로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은 이 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몸이 괜한 일에 화를 덜 내게 됩니다. 실제로 오메가3은 종양계사, 인자, 인터로킨6 같은 염증 물질을 눌러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그 연기 감지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들기름이나 견과류 같은 식물성 기름에서도 오메가3을 조금은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른이 넘어가면 이 변환 능력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생선에서 직접 오메가3을 얻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대충 넘어가도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자, 네 번째 현장의 범인은 두 명입니다. 첫 번째 범인은 오메가3 하면 무조건 비싼 연어부터 떠올린다는 겁니다. 연어가 부담스러우니 아예 생선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밥상에 고등어, 삼치, 꽁치에도 오메가3이 아주 넉넉합니다. 값도 훨씬 착합니다. 굳이 비싼 걸 찾다가 아무것도 못 드시는 것보다 고등어 한 토막이 100번 낫습니다. 두 번째 범인은 조리법입니다. 그 귀한 오메가3을 센 불에 바싹 튀기거나 태우면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그러니 굽더라도 약한 불에 천천히 혹은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무순이나 시금치 같은 푸른 채소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그 안에 마그네슘이 오메가3을 몸에서 제대로 쓰도록 거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생선 한 토막에 나물 한 접시, 이 소박한 밥상이 웬만한 영양제보다 낫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오영근님, 72이신데 예전에 용접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팔이며 어깨 관절이 성한 데가 없으셨죠. 비싼 연어는 엄두가 안 나서 아예 생선을 안 드셨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 고등어와 삼치를 약한 불에 구워 나물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뒤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셨는데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비싼 걸 못 드셔서 못 챙긴 게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못 챙기셨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현장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여기서도 벌써 그거야 몸에 좋은 줄 다 안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좋은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아주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세포가 쓸 힘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젊을 때는 이 발전소가 깨끗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발전소가 낡아서 매연을 뿜기 시작합니다. 이 매연을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이 매연이 바로 몸속 곳곳에 불씨를 뿌리는 불쏘시개입니다. 관절에도, 뇌에도, 혈관에도 동시에 이 불씨가 떨어지는 거죠. 블루베리의 진한 보랏빛, 그 색을 내는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그 매연을 붙잡아 없애줍니다. 불이 붙기 전에 불쏘시개부터 치워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에게서 염증의 대장 노릇을 하는 신호물질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장의 범인은 좀 억울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는 생과일이라야만 효과가 있고 냉동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비싼 생블루베리 철이 지나면 아예 안 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신 겁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그 보랏빛 약효 성분이 얼리는 과정에서 그대로 잘 보존됩니다. 오히려 값도 싸고 사철 내내 드실 수 있으니 냉동이 훨씬 실속 있는 선택입니다. 봉지째 사서 냉동실에 두고 한 줌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먹는 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꽝꽝 언 채로 바로 드시지 마시고 잠깐 실온에 두어 살짝 녹여 드십시오. 살짝 녹으면 껍질 세포벽이 조금 풀리면서 그 안에 약효 성분이 더 잘 빠져나와 몸에 잘 흡수됩니다. 아침에 드실 거라면 귀리, 오트밀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귀리 속 섬유질이 장에서 그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가 비싸다 싶으시면
우리 것으로 눈을 돌려도 됩니다. 검은 콩, 검은 깨, 자색 고구마, 가지처럼 짙은 보라와 검은빛을 띠는 것들에도 같은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습니다. 굳이 수입 과일만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주에서 텃밭을 가꾸시는 정말수님, 69이십니다. 손주들 준다고 여름에만 생블루베리를 사시고 철이 지나면 잊고 지내셨답니다. 그러다 냉동도 똑같다는 걸 아시고는 큰 봉지를 냉동실에 쟁여두고 아침 오트밀에 한 줌씩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겨우내 거르지 않고 드셨더니 예전보다 오후에 덜 처지고 눈도 덜 침침하다고 하십니다.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그저 계절 핑계로 버리던 습관을 붙잡으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현장입니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브로콜리 송이가 아닙니다. 바로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튼 지 사나흘밖에 안 된 무순처럼 가느다란 새싹 말입니다. 왜 다 자란 브로콜리가 아니라 이 여린 새싹이냐면요. 여기에 오늘 제목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연구진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사나흘 된 브로콜리 새싹을 보십시오.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어떤 성분이 수십 배, 많게는 100배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성분의 이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이게 왜 대단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대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장이 깨어나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몸을 청소하는 유전자 200개 이상이 한꺼번에 일을 시작합니다. 몸 안에 있던 소방대 전체의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셈이죠. 그런데 이 방어대장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바로 브로콜리 새싹 속 그 성분입니다. 이름은 설포라판이라고 합니다. 다 자란 브로콜리에도 조금은 있지만 새싹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에 9이 걸려 넘어지는 진짜 함정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니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사실 새싹 속에 처음부터 설포라판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새싹 안에는 그 재료가 되는 씨앗, 즉 전 단계 물질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를 진짜 설포라판으로 바꿔주는 가위 같은 효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 가위가 우리가 새싹을 씹거나 칼로 썰어 세포가 부서지는 바로 그 순간에 작동합니다. 씹어야 약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가위 효소가 열에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새싹을 펄펄 끓는 물에 삶아버리면 이 가위가 그만 망가집니다. 그러면 재료는 잔뜩 있는데 그걸 약으로 바꿔줄 가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바싹 삶으면 몸에 들어오는 양이 3분의 1 수준에서 겨우 3% 남짓으로 뚝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좋다고 사서, 좋다고 푹 삶아 그 좋은 걸 손수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열의 9이 버리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방법은 뜻밖의 쉽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삶지 마시고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나물에 곁들여 드십시오. 익혀 드시고 싶으면 아주 살짝만 데치되 오븐을 넘기지 마십시오. 한 가지 요령을 더 알려드리면 무순이나 겨자무처럼 톡 쏘는 새싹을 함께 곁들이는 겁니다. 그 안에 아까 그 가위 효소가 들어있어서 익힌 브로콜리의 약효까지 되살려줍니다. 보관은 물기를 턴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두시면 대략 닷새에서 1회 정도 약효가 살아 있습니다. 안동에서 과수원을 하시는 남기철님 74이십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에 브로콜리를 사다 늘 푹 삶아 드셨답니다. 그런데 새싹이 훨씬 세다는 것, 그리고 삶으면 약효가 날아간다는 것을 아시고는 방식을 확 바꾸셨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을 사다 무순과 함께 생으로 무쳐 드시기 시작하신 거죠. 대단한 돈을 쓰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삶던 걸 안 삶으셨을 뿐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현장 첫 번째 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약속드린 그것 같은 음식으로 흡수율을 20배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이 대목 하나만 제대로 챙기셔도 여기까지 들으신 보람이 충분합니다. 마지막 음식은 바로 강황. 우리가 카레에서 만나는 그 노란 뿌리입니다. 강황 속 노란 성분을 커큐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커큐민은 염증을 잡는 힘이 아주 죽는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커큐민이 소염진 통제 못지않게 통증과 붓기를 줄여주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것도 위장을 상하게 하거나 신장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좋은 걸 안 드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오늘 가장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커큐민은 아무리 많이 드셔도 몸에 들어오는 양이 3%도 채 안 됩니다. 97%가 그냥 몸을 통과해 빠져나가 버립니다. 강황가루를 아무리 밥에 뿌려 드셔도 정작 약효는 거의 못 얻고 계셨던 겁니다. 좋다고 열심히 드셨을수록 더 억울한 이야기죠. 그럼 이 3%를 어떻게 확 끌어올릴까요? 답은 뜻밖에도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습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검은 후추 속 매운 성분이 커큐민을 몸 밖으로 서둘러 내보내려는 간의 작용을 잠시 붙잡아 둡니다. 그 틈에 커큐민이 몸에 훨씬 많이 흡수되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강황의 후추를 아주 조금 곁들이는 것만으로 흡수율이 2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제가 약속드린 그 방법입니다. 강황 한 술에 후추 살짝, 이 조합 하나가 버려지던 약효를 되살립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 20배라는 숫자는 오래전 한 연구에서 나온 값이고 아직 다른 큰 연구들로 똑같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정확히 20배라고 못을 받기보다 후추가 흡수를 크게 도와준다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방향 자체는 분명합니다. 후추 없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 가지 더. 커큐민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타 드시는 것보다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잘 흡수됩니다. 옛날부터 강황을 따뜻한 우유나 기름과 함께 끓여 마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원리는 몰라도 몸으로 답을 찾아냈던 셈이죠. 여기에 생강까지 조금 곁들이시면 강황과 생강이 서로 다른 길로 염증을 잡으면서 힘을 더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대부분의 영상들이 쏙 빼놓는 이야기입니다. 후추의 그 성분은 커큐민만 잘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여러 약도 함께 더 세게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이나 혈전을 막는 약을 드시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일 약을 챙겨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황과 후추를 갑자기 많이 드시기 전에 주치의나 약사와 꼭 상의하십시오. 특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담석이 있으신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황을 약처럼 아주 많은 양으로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음식으로 밥상 위에 양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강황과 알약으로 된 고용량 보충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부산에서 오래 국밥집을 하신 하정심님 68이십니다. 무릎이 안 좋아 강황이 좋다는 말에 몇 년째 강황 가루를 물에 타드셨답니다. 그런데 효과를 잘 못 느끼셨죠? 알고 보니 물에만 타서 후추도 기름도 없이 드셨던 겁니다. 약효의 대부분을 그냥 흘려보내고 계셨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강황에 후추를 살짝 넣고 기름기 있는 반찬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드시던 관절약은 그대로 두시고요. 몇 주 지나자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약속드린 5가지 음식입니다. 올리브유는 태우지 말고 생으로 두르십시오. 등 푸른 생선은 비싼 것만 찾지 말고 약한 불에 드십시오. 블루베리는 냉동도 좋으니 사철 내내 드십시오. 브로콜리는 삶지 말고 새싹을 생으로 드십시오. 강황은 후추와 기름을 곁들이십시오. 5 현장의 범인을 우리 함께 하나씩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너스를 하나 약속드렸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대부분 서양 밥상에서 온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보다 더 강력한 답이 우리 밥상에 이미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 것이 좋다는 정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건강한 성인들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10주 동안 한쪽은 발효 음식을, 다른 쪽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늘려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2021년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발효 음식을 드신 분들은 장 속 미생물의 종류가 눈에 띄게 다양해졌습니다. 장이 건강해진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피 속 염증 물질 19가지가 함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 연기 감지기 인터루킨 6도 들어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밥상에서 늘 곁에 두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김치 한 접시가 서양의 값비싼 항염증 음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정성껏 익히시던 그 음식에 이미 답이 들어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김치는 짜지 않게 혈압 있으신 분은 양을 조절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잘 익은 발효 음식을 매일 조금씩 곁들이는 습관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못지않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궁금증이 몇 가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걸 다 챙겨 먹기 번거로운데 그냥 영양제로 하나를 먹으면 안 되냐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실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 속 성분은 혼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올리브유 속 매운 성분은 다른 여러 성분과 함께, 강황 속 노란 성분은 기름과 함께 어우러져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 어우러짐이 흡수와 안전을 함께 지켜줍니다. 반면 알약으로 뽑아낸 고농도 성분은 때로 약과 부딪히거나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은 알약 하나이 아니라 밥상 전체에 있다고 말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매일의 밥상이 조금씩 염증을 잡는 쪽으로 기울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강황이 그렇게 좋다니 매일 카레만 먹으면 다 해결되느냐는 겁니다.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그 하나만 먹으면 되는 만능 음식은 없습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이 길로, 생선은 저 길로, 새싹은 또 다른 길로 염증을 잡습니다. 여러 길이 함께 막혀야 그 조용한 불이 제대로 사그라듭니다. 그러니 하나에 매달리지 마시고 골고루 조금씩 돌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밥상이 원래 그렇게 차려졌지 않습니까? 우리 밥상, 밥과 국, 나물, 여럿의 생선 한 토막, 그 균형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사실 가장 마음 아픈 질문입니다. 이미 무릎이 아프고 나이도 많은데 이제 와서 시작한들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만성염증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오늘 밥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65이 넘으신 분들께는 이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 불이 근육에 붙으면 근육이 야금야금 녹습니다. 근육이 녹으면 어느 날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고 그 한 번의 낙상이 자칫 자리보전으로 이어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음식들은 그 불을 잡아 근육을 지키는 일을 돕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일수록 스스로 걷고 스스로 챙기는 힘이 곧 자존심이자 독립입니다. 그 힘을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 오늘 저녁 한 끼가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아침에 손이 뻣뻣하던 그 느낌, 오후만 되면 처지던 그 무거움, 그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로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 이제 그 열쇠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오늘 저녁 밥상에서 바로 쓰실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태우지 마십시오. 올리브유는 다 된 음식 위에 마지막에 생으로 한 바퀴 두르십시오. 등 푸른 생선은 센 불 대신 약한 불이나 찜으로 드십시오. 브로콜리 새싹은 삶지 말고 생으로 드십시오. 오늘 밤 딱 이 하나만 지키셔도 그동안 태워 없애던 약효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짝을 지어 주십시오. 강황에는 후추와 기름을 살짝, 블루베리에는 귀리를, 브로콜리 새싹에는 무순을, 오메가3에는 푸른 나물을 곁들이십시오. 혼자보다 둘이 만나면 힘이 세집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도 똑같습니다. 셋째, 오늘 저녁부터 하십시오. 5가지를 한꺼번에 다 갖추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냉장고를 열어 있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가 있으면 그거 한 줌, 강황 가루가 있으면 후추, 살짝 곁들여 한 술, 그거면 오늘의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하나 더, 모레는 또 하나 더,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혹시 이런 걱정 드는 분 계실 겁니다. 이걸 다 챙기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 강황 가루와 후추, 브로콜리 새싹 한 팩, 그리고 냉장고 속 김치, 다 합쳐도 비싼 영양제 한 통값이 안 됩니다.
오히려 다달이 나가던 영양제 값을 아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혼자 사셔서 몇 끼 챙겨 먹기가 번거로운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 번에 나물을 넉넉히 묻혀두고 냉동 블루베리는 소분에 얼려두고 김치는 늘 곁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끼니마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항염증 밥상이 차려집니다. 거창한 요리가 아니라 습관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을 대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드시던 약은 그대로 드시고 이 음식들을 곁들이십시오. 특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이나 여러 약을 드시는 분은 강황과 후추를 크게 늘리기 전에 꼭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안전하게 챙기는 것이 오래 건강하게 챙기는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은 범인들을 마지막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5번째 현장 올리브유에서는 약효를 불로 태우던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제 생으로 두르시면 됩니다. 4번째 등 푸른 생선에서는 비싼 것만 찾다 안 드시고 센 불에 태우던 범인을 잡았습니다. 고등어를 약한 불에 드시면 됩니다. 네, 3번째 블루베리에서는 계절 핑계로 안 드시던 범인을 잡았습니다. 냉동으로 사철 드시면 됩니다. 2번째 브로콜리에서는 새싹을 두고 다 자란 것만 그것도 푹 삶아 약효를 벌이던 범인을 잡았습니다. 새싹을 생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황에서는 후추와 기름 없이 드셔서 97%를 흘려보내던 범인을 잡았습니다. 후추 살짝 이 하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 밥상에 김치와 된장까지 오늘 하루만 기억하고 넘기지 마시고 이 5가지와 발효 음식 하나를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오래 두십시오. 그러면 몸속 그 조용한 불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걸 따로 배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저 있는 대로 드셨고 우리 또한 바쁘게 사느라 우리 몸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배우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밥상은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가 챙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어제의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함께라면 그 조용한 불도 우리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가족들 건사하느라 정작 내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챙길 차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부터 우리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태우지 않고 짝을 지어 오늘부터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곁에 관절이 아프시거나 매일 영양제만 잔뜩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살며시 전해주십시오. 그 한 번의 나눔이 우리 이웃 한 사람의 누군가의 밥상을 바꾸고 건강을 지켜줄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몸을 지키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의 밥상에 건강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태우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